보호자님이 너무 과하게 애정을 주어서 올바르지 못한 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도클래스 훈련팀장 신태희 훈련사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분리불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주 많은 보호자님들이 분리불안을 문제 행동으로 생각하시고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다. 반려견은 스스로 편하게 느끼는 영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영역에 대해서 벗어나거나 떨어지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역과 강아지가 떨어지는 것이 괜찮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강아지가 어떠한 것을 영역으로 생각하는지를 원인으로 찾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아지가 주로 가지는 영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흔한 게 바로 보호자님을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집에서 외출을 할 때나 아니면 위탁업소에 맡기게 됐을 때 강아지가 보호자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식사를 거부한다든지 물을 안 마신다든지 혹은 배변 실수를 하거나 하루 종일 현관에서 기다리거나 여러 문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역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집 자체를 영역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특정 방을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집 전체를 다 영역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외부에 소음이 들리거나 손님이 왔을 때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짖음이나 공격성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영역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는 집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산책을 거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영역에 대해서 강아지가 벗어나도 괜찮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다견 가정에서는 함께 사는 다른 반려견에 대해서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계속 붙어 다니는 반려견이 없어지면 공허함으로 인해서 불안한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 행동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의 대상으로는 보호자님, 집, 그리고 반려견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영역으로 가질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분리불안 때문에 더 힘들어할 수 있죠. 근데 분리불안이 없어도 그거는 강아지들도 결국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울이나 그런 게 생길 수는 있죠. 분리불안이 없더라도 별나라로 갔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원래 보다가 그게 없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공허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 분리불안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호자님께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 즉 보호자님을 영역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왜 보호자님을 영역으로 생각하게 됐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보호자님이 너무 과하게 애정을 주어서 올바르지 못한 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한 애정이라는 것은 보호자님께서 강아지에게 애정을 줄 때도 칭찬받을 일이 있다거나 강아지가 무언가 잘했을 때 보상의 의미로 애정을 주시는 것이 올바르지만 단순히 잘 쉬고 있는데 예뻐서 애정을 주고 무언가 잘못된 행동이 있어도 강아지가 예쁘다는 이유로 애정을 주고 하면서 애정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게 여기게 되면서 결국 그런 애정을 주지 못하는 상황, 즉 보호자님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애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으로 인한 공허가 오면서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립성 부족이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 독립성 부족이라는 것도 과한 애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보호자님께서 계속 강아지를 예뻐하면서 어디 나가도 꼭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시고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다가 보호자님이 외출했을 때 갑자기 혼자가 되면서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도 이 분리불안이 좀 더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스스로 자기가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디가 화장실인지 공간을 보호자님께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셨다면 보호자님께서 외출을 하고 나시면 강아지가 알아서 밥을 먹고 자기 잠자리에 가서 쉬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강아지가 쉬는 공간이 보호자님의 무릎 위였다든지 보호자님의 옆자리였다든지 그런 식으로 올바르지 못하게 공간이 형성이 되면 강아지가 자신의 공간이 사라졌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보호자님을 찾기 위해 짖거나 하울링을 하거나 그러한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리불안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분리불안의 증상도 강아지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짖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같은 밀집된 곳에 많이 사시다 보니 이 짖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무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탈수에 가까워진다거나 너무 공복이 길어지면서 공복토를 한다거나 그러한 문제 행동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분리불안의 증상으로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배변 실수의 경우에는 현관에서 배변 실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침대나 소파 위처럼 보호자님의 체치가 많이 묻어있는 공간에서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작위한 장소에서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배변 실수라는 것은 보호자님과 같이 있을 때는 배변 실수를 하지 않던 아이가 보호자님이 사라졌을 때나 아니면 집이 아닌 공간에 있을 때 배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현관에서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사라졌을 때 집을 잘 찾아올 수 있게끔 혹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 마킹과 가까운 의미로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배변을 했을 가능성이 큰 부분이고요. 소파나 침대 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의 체치가 가장 많이 묻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자님에 대한 공허를 채우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작위 공간에서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에 배변 실수가 잘 되어 있더라도 분리불안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강아지의 감정이 불안 상태로 매우 흔들리기 때문에 배변 실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증상으로는 강아지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아지가 불안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석에 숨거나 자신의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배변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우울감에 빠지는 것도 반려견의 분리불안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아지가 문을 끄는 행동도 아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집에서 탈출해서 보호자님 곁으로 가려고 하거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가 강아지 호텔에 맡겨지게 되면 문을 계속 끄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분리불안의 정도에 따라서 문을 끊는 빈도나 횟수도 비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한 아이들은 자기 발이 쓸려서 패드가 까지고 피가 나거나 혹은 발톱이 깨져서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고 이런 문끌금을 지속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핥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불안할 때 계속 서성거리거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반려견들도 불안해서 해소할 방법으로 자신의 발을 핥고 하는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을 계속 핥다 보면 습진이 생기고 발에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사탕 같은 경우도 분리불안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호흡이 불안정해지면서 가호흡이 오고 그로 인해서 침도 흘리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가구를 파괴한다든지 혹은 벽지를 뜯는다든지 이런 식의 또 다른 여러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 행동들은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반려견의 성격이나 기질이 많이 다양하다 보니 증상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하나만 나타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분리불안을 의심하시고 분리불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분리불안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것은 공간을 분리하는 연습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은 강아지가 자신의 영역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강아지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강아지가 보호자님께 분리불안이 있다고 하면 강아지를 강아지 방 안에 넣어두거나 혹은 보호자님 방 안에 들어가신 뒤 방문을 닫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공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공간 분리 연습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공간 분리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공간 분리 연습을 하시는 방법은 같이 실습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 영상에서 진행되는 교육 방법은 포로크라고 불리는 교육 방법인데요. 강아지를 도구 파킹할 수 있는 곳에 줄을 걸어 두시거나 줄을 묶으셔서 일정 범위에서 고정되게 만들어 주신 다음 보호자님께서 강아지한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강아지가 보호자님이 다가와도 차분함을 잘 유지하고 보호자님이 끝까지 다가와서 스킨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차분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킨십을 받아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강아지가 보호자님이 다가올 때 흥분하거나 앉아있던 친구가 일어난다거나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는 보호자님은 멈추시거나 다시 한 걸음 뒤로 가신 뒤 잠깐 시간을 기다리면서 강아지가 다시 스스로 차분해질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강아지가 차분해지면 다시 한 걸음 다가가면서 보호자님이 다가올 때도 차분함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교육 방법입니다. 이렇게 포로크를 진행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강아지한테 별다른 명령어를 내리지 않고 강아지가 스스로 생각해서 보호자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호자님께서 강아지한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칭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가 보호자님이 다가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한 강화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호자님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레벨업을 해서 보호자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도 함께 연습을 해주시면 이런 공간분리 연습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던 반려견들도 이 포로크 교육을 통해서 공간분리 연습이 되면 혼자서 잘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포로크 교육을 통해서 반려견의 공간분리 교육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엔 이어서 반려견이 분리불안이 이미 있거나 혹은 예방을 하고 싶은 보호자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될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한 애정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애정을 어떻게 주는 게 올바르게 주는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에게 애정을 올바르게 주는 것은 반려견이 예뻐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반려견이 단순히 생김새가 귀엽고 예쁘다고 스킨십을 하는 것은 피하시고요. 칭찬받을 행동을 했을 때나 잘 쉬고 있을 때 너무 보호자님께서 과하게 그리고 빠르게 스킨십을 하게 되면 강아지가 흥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킨십을 할 때도 보호자님께서 좀 차분하게 스킨십을 해주시면서 애정을 올바르게 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을 길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호자님과 반려견은 365일 24시간 내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이 평소에도 혼자 있을 줄 알고 혹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건강한 관계를 형성을 시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려견을 혼자 두고 외출하시는 그런 연습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며, 보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산책을 하거나 혹은 위탁시설에 한 번씩 맡겨본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강아지가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공간에서도 잘 지낼 수 있게끔 독립성을 길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려견이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 즉 외출하기 전에는 충분히 운동을 시켜주시고 산책도 다녀오신 다음에 반려견이 스스로 충분히 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는 것도 분리불안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거나 집에서 반려견을 다시 만날 때 인사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려견에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반려견과 헤어지고 다시 만난다는 것을 오히려 학습을 시키게 되면서 상황을 반려견이 더 잘 인지를 하고 더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나갈 때와 들어올 때는 이러한 상황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무심하게 행동을 해주시고, 보호자님께서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반려견이 울거나 짖는다고 해서 보호자님께서 좀 더 시간을 가지시거나 예뻐해 주시지 않고 무시를 해주시는 것이 반려견이 분리불안이 없어지는데 큰 도움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너무 집에서 혼자 오래 있는 것 또한 충분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라고 하면 위탁시설에 맡기셔서 유치원이나 혹은 호텔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강아지가 보호자님이 없는 시간 동안 활동량을 채우고 에너지를 발산을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탁시설에 맡기시면서 독립성도 함께 길러주시게 되시면 분리불안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리불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분리불안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분리불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유튜브 댓글이나 도클래스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클래스 훈련팀장 신태희 훈련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련사 우리는 훈련사